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05단원 사태 그리고 06단원 지질재해의 피해와 대책, 자 여기 두 개의 단원에 대한 기출 문제들을 간단히 풀어보면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6월 모의평가 대비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각 단원에서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5단원에서는 여러분들 시험 때도 했었지만 바로 안식각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06단원에서는 이제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 중에서 바로 쓰나미, 네, 바로 그 부분이 가장 내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포인트니까요. 각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1번 문제 보시면은요, 다음은 사면의 경사와 안정도에 대한 실험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면서 실험 과정이 쫙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깔때기를 이용하여 충분한 양의 마른 모래를 위에서 수직으로 천천히 부어 사면의 경사가 일정해질 때 경사면의 각도를 측정한다. 자, 바로 우리가 실험에서 했던 바로 그 방법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네요. 자, 요거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보기 보도록 하시죠. 오늘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보기 보시면 기억에서 실험에서 측정한 경사면의 각도를 안식각이라고 한다. 네, 그렇죠. 자, 안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은요. 자, 안식각은 이제 기본적으로 정의가 어떻냐. 네, 그렇죠. 안정한 최대의 각을 우리가 안식각이라고 하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안정한이라는 상태가 무엇이냐? 바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퇴적물, 그러니까 이제 모래니 자갈이니 이런 것들이 각을 가지고 있을 때 무너져 내리지 않는 최대한의 각을 우리가 안식각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안식각은 보통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더미가 쌓여 있을 때 바닥이 있으면 요 각도, 네, 요 각도를 우리가 안식각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요게 안식각이에요. 자, 그러면 요것도 여러분들 안식각이 될 수 있겠죠. Z자가 규칙에 의해서요. 이렇게 Z자가 이렇게 되죠. 네. 하지만 요 각은 여러분들 안식각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네, 그것도 여러분들 이따가 나오니까 한 번씩 보도록 하시고요. 자, 어쨌든 기억본 보기 보시면 실험에서 측정한 경사면의 각도, 네, 그렇죠. 여기 각도 보니까 이렇게 잘 표시가 되어 있죠. 네, 바로 이 각도 안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기 보시면 마른 모래의 공극이 물로 포화되면 안식각이 커진다. 자, 공극이 물로 포화되면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를 않아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여기에 지금 출제가 됐네요. 자,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냐? 공극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모래알갱이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자, 요렇게 막 쌓여 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요 사이사이에 빈 공간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이런 빈 공간들이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공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빈 공간이 공극인데, 여기에 물이 포화된다. 포화라는 말은 가득 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빈 공간이 물로 가득 차 있을 때 안식각이 커진다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실험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물을 많이 넣게 되면은, 자, 다른 색깔로 합시다. 자, 물을 많이 넣으면은 어떻게 됐었어요? 잘 무너지죠. 즉 안식각이 작아지는 형태를 우리가 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실 텐데, 물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서로 잘 붙지를 못하게 되면서 잘 무너져 내리게 되죠. 그래서 안식각이 작아집니다. 어쨌든 보기에서는 공극이 물로 포화되면 안식각이 커진다라고 했는데, 커진다가 아니고 작아진다는 말로 바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니은번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귿번 보기 보시면은요, 사면의 각도가 안식
안식각보다 크면 사태가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사면의 각도. 여기서 말하는 사면의 각도는 바로 여기 경사면, 요 각도를 얘기를 하겠죠. 요 각도. 네, 그래서 요 각도가 안식각보다 크냐 작으냐. 당연히 안식각은 여러분들 안정한 최대의 각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각보다 경사가 크면은 당연히 사태가 잘 발생을 하겠죠. 네. 하지만 안식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사태가 발생하지를 않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안식각보다 크면 사태가 일어나기 어렵다가 아니고 사태가 일어난다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디귿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 문제 여러분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 문제에서는 전반적으로 공극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나왔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안식각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충분히 배웠던 그런 개념들이죠. 그래서 안식각은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쨌거나 안식각보다 경사면이 더 가파르다. 즉 각도가 더 크면 당연히 사태가 잘 발생을 할 것이고 그거보다 같거나 작으면 사태가 발생을 하지 않죠. 반면에 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산사태가 잘 일어납니다. 바로 안식각이 작아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실험을 통해서도 한 번씩 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개념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자, 2번. 다음은 사태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하면서 실험 과정 보니까 가번에 고운 모래와 굵은 모래를 각각 1리터씩 준비를 하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4번 보시면 깔때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고운 모래를 모두 부은 후 모래가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을 때 경사면, 각도, 세타를 측정한다. 그러면서 4번 굵은 모래를 이용하여 과정 나를 반복한다 하고서 결과를 보니까 고운 모래 같은 경우에는 35도, 그 다음에 굵은 모래 같은 경우에는 40도가 나타났네요. 자, 이렇게 하면서 보기를 이제 풀어볼 건데, 자, 그러면 한번 보기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문제 보시면은, 안식각은 90-세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안식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각 이렇게 경사가 쌓여 있을 때, 요 각도죠. 요게 바로 안식각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살펴봤듯이 수학에서 Z자각 또는 엇각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려서 요것도 똑같이 세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그림 보니까 요거에 해당을 하네요. 한마디로 안식각은 90-세타가 아니라 그냥 세타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억번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자, 니은번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안식각은 굵은 모래가 고운 모래보다 크다. 네, 여기 보기에 있는 실험 결과 보시면 고운 모래보다는 굵은 모래의 안식각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들 실험 때 조금 다르게 나온 적도 있고 옳게 나온 적도 있겠지만 어쨌든 안식각을 좌우하는 요소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안식각을 정하는 요인 첫 번째가 바로 앞에서 문제에서 살펴봤던 물의 함량이었죠. 네, 물을 조금 넣으면은 안식각이 커집니다. 그쵸? 그래서 안식각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래사장에서 모래성 같이 이렇게 높게 경사를 높게 해서 모래를 쌓을 수가 있죠. 자, 조금 넣을 때는 그렇습니다. 많이 넣을 때, 즉 아까 앞에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포화라는 용어를 썼죠. 자, 이렇게 많이 넣게 되면은 안식각이 급 작아지면서 사태가 잘 일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나타났었죠. 물질의 종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입자의 크기가 크면 안식각도 커진다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고운 모래가 가장 안식각이 작고 그 다음에 굵은 모래가 작고요. 가장 안식각이 큰 거는 자갈 크기 정도까지 가면은 안식각이 커지게 되더라.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기 보시면
안식각은 굵은 모래가 고운 모래보다 크다. 자, 보니까 굵은 모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디귿번 보시면은 고운 모래의 양을 2배로 늘리면 안식각의 크기는 반으로 줄어든다. 자, 고운 모래를 2배로 늘리면 안식각의 크기는 어떠냐?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자, 양을 더 붙든 안 붙든 요거는 물질의 종류랑 관련이 있지 양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한마디로 양을 늘려도 안식각의 변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양하고는 결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안식각의 크기가 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고 안식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야겠죠? 자, 그래서 디귿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죠.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2번 문제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 살펴보셨지만 2번 문제에서 바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포인트 2가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안식각이 어떤 개념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 물질의 종류 그리고 물질의 양. 요 2가지 요소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나타났는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따지면 물질의 양은 안식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두 번째로 물질의 종류는 입자의 크기가 큰 곳이 더 안식각이 크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실험에서 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반대로 기억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정확히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사면에서 사태가 발생하는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활동이다. 자, 그러면서 탐구활동 나오는데요. 가번 보시면 유리판 위 한쪽 끝에 플라스틱 컵을 올려놓고 컵 쪽 유리관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유리판과 책상면이 이루는 각을 측정을 한다. 자, 그러고서 나번 보니까 유리판 위에 흐를 정도로 물을 충분히 뿌린 후 가와 같은 활동을 반복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래요. 자, 여기는 역시 물에 대한 개념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각도 측정하니까 역시 안식각과 그 다음에 물의 함량 요 얘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거를 유념하면서 다시 보기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보기 보시죠. 자, 기억번 보시면은요, 세타가 안식각보다 크면 컵이 미끄러진다. 자, 여기서 유리판과 책상면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을 하고 있죠. 그쵸? 자, 여기 있는 컵이 최대한으로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각이 바로 여러분들 안식각이었어요. 근데 안식각보다 경사, 즉 세타가 안식각보다 크게 되면은 당연히 사태가 발생을 하죠. 사태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플라스틱 컵, 네, 그렇죠? 유리컵이 아니라 플라스틱 컵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번 보시면 세타가 안식각보다 크면 컵이 미끄러지죠. 그렇죠?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안식각은 가가 나보다 크다. 자, 요거 2가지 경우를 비교하고 있는데 자, 탐구활동 가와 나의 차이점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는 물을 하나도 뿌리지 않았고요. 나는 물을 충분히 뿌렸습니다. 그쵸? 물을 충분히 뿌린 후. 자, 아까 여러분들 살펴보았듯이 물이 많아질수록 안식각은 급격히 작아지는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안식각이 작아지니까 사태가 훨씬 더 잘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2개의 안식각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 가가 나보다 크다. 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폭우가 내리면 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네. 방금 봤듯이 물을 많이 뿌리면 안식각이 작아지면서 사태가 발생하기가 쉽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태 발생 가능성 증가를 하겠네요.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보기.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전부 다 맞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여기 문제는 여러분들 앞에서 살펴봤던 개념들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경사면에 놓인 암석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앞에 3번 문제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실험 과정이 나왔었는데 정작 수능에서는 다른 개념이 나타났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안식각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도 또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우리 사태 나누는 맨 처음 부분에서 공부했었던 바로 이제 힘, 어떤 힘이 더 클 때 미끄러지는가, 요거에 대한 개념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간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보기를 보시기 전에 여기에 나오는 각기 무엇인지를 좀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A 보니까 A는 물체를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그런 힘을 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A가 여러분들 구동력이라고 불렀었어요, 제가. 자, 그걸 반대쪽으로 안 움직이게 하려는 힘, 바로 저항력이었습니다. 네. 저항력은 곧 마찰력이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있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당연히 구동력하고 마찰력하고 비교를 해서 여기서 저항력으로 쓸게요. 자, 구동력하고 마찰력하고 서로 비교를 해갖고 아직 저항이 구동력보다 크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사태가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동력이 저항력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은 사태가 발생을 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배웠었죠. 자, 요거를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본 보시면 세타가 안식각보다 크면 암석이 미끄러져내린다. 여기 세타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랑 똑같네요. 자, 어쨌든 요 세타라고 하는 거는 결국 경사입니다. 이 경사가 안식각보다 큽니다. 안식각은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안정할 수 있는 최대의 각도예요. 그러니까 경사가 안식각보다 크면은 당연히 불안정해지면서 사태가 발생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각보다 크면 암석이 미끄러져 내린다. 이 설명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기억법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암석이 미끄러지는 경우 경사면과 암석 사이의 마찰력은 A보다 크다. 자, 미끄러지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미끄러지는 경우는 결국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위에 다시 보겠습니다. 사태가 발생하면은 어떤 힘이 더 큽니까? 네, 그렇죠. 구동력, 즉 A가 저항력보다 더 크게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번 보기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디귿번 보시면은요, 안식각은 경사면을 이루는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질의 종류랑은 결코 관련성이 있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질을 이루는 입자, 네.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안식각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한마디로 종류는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보기. 이렇게 해서 답은 기억 니은만 맞게 되는데 이것도 보기 틀렸네. 3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아이고 이거는 보기가 틀린 게 아니라 제가 잘못 풀었네요. 니은번 틀렸었죠. 죄송합니다. 네, 기억번 1번만 맞게 되죠. 마찰력이 A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네,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려 말을 잘 해놓고 보기를 잘못 풀었네요. 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힘의 관계가 나타났죠. 그래서 어떤 힘이 더 클 것인가, 마찰력하고 움직이고자 하는 구동력하고 어떤 것이 더 큰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안식각에 대한 개념 살짝 넣어주고 그 다음에 물질의 종류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살짝 하나씩 가미를 해줬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수능에서도 그렇게 어렵긴 하지는 않았었네요.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시죠. 자, 5번 보시면은요, 그림 가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고운 모래를 쌓는 모습을 나는 입자의 크기에 따른 안식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도록 하죠. 자, 저기 보시면 고운 모래 보니까 안식각이 35도가 나왔고 굵은 모래의 경우에는 40도, 그 다음에 자갈 같은 경우에는 45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앞에서 살펴봤듯이 입자 크기가 더 클수록 안식각이 더 크다는 그런 개념이 여기서도 그림으로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보기 보면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보기 보겠습니다.
자, 기업법 보시면은 가에서 고온물의 양을 계속 늘리면 경사각은 35도보다 커진다. 자, 안식각은 여러분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물질의 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양이 늘든 줄든 상관없이 안식각은 항상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법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번 보기 보시면은요, 나에서 입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안식각은 커진다. 자, 여기 보니까 안식각 입자 크기가 이쪽으로 갈수록 크죠? 이쪽으로 갈수록 안식각도 커지고 있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입자 크기가 크면 안식각도 커집니다. 한마디로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살펴보시면 사면의 경사각이 안식각보다 작으면 사태가 일어나기 쉽다. 자, 아까도 봤지만 경사가 안식각보다 작으면은 당연히 사태가 없죠. 반대로 경사가 안식각보다 커지게 되면은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 경우니까 사태가 안 발생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사태가 발생한대요. 틀린 보기.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요것도 뭐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웠던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문제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이제 5번까지는 이제 사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쨌거나 뭐 사태에 대한 문제는 지금 공통적으로 몇 가지 실험이나 탐구 상황을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각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물, 그 다음 물질의 종류, 물질의 약, 요 네 가지가 큰 키포인트였고요. 그것이 사실상 사태 단원의 전체죠. 그래서 사태가 이제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것만 좀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 번씩 출제가 됐던 그런 내용들이네요. 자, 이제 6번부터는요 이제 마지막 단원 지지제의 피해와 대책 요거에 대한 단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시 쓰나미 즉 지진 해일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어렵고 출제도 가장 많이 됐었던 내용이니까요.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서 같이 문제를 푸도록 하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판의 경계와 2011년 발생한 어느 지진의 진앙을 그 다음에 나는 이 지진으로 발생한 지진 해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에서 골라보래요. 자, 역시 지진 해일 즉 쓰나미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2011년에 발생했으니까 바로 동일본 대지진, 바로 도호쿠 지방에 발생했던 그 대지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어쨌거나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쓰나미, 즉 지진 해일에 대한 개념을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 보기 전에요. 먼저 지진 해일 개념 간단히 복습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지진 해일에 대해서는 아이고 빨간색이네. 자, 지진 해일은요. 지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해일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깊은 바다가 있고 점점 얕아지면서 여기 이제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있네요. 자, 그리고서 이렇게 바닷물이 원래는 이렇게 잔잔하게 잘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지진이 빡 하고 생깁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서 단층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역단층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바닷물이 같이 들어 올려지죠. 이렇게 확 하고 갑자기. 자, 이러면서 이제 지진 해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지진 해일이 발생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죠. 그러다가 여기 해안가로 오면서 수심이 얕아지면서 여기서 속도가 갑자기 느려져요. 이렇게. 자, 속도가 여기서 느려지죠.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까 앞에서 오던 물질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에너지와 물질들이 막 쌓이게 되면서 여기서 갑자기 그 물을 감당을 못하고 이렇게 확 하고 올라와서 거대하게 덮치게 되는 요것이 바로 지진 해일이 됐죠. 그래서 이거의 피해는 상당히 컸었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보기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번 보시면 이 지진은 판의 수렴의 경계 부근에서 발생했다. 자, 요거는 이제 쓰나미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가번 그림 보면 여러분들 판 구조론 공부했을 때 아실 수 있죠? 자, 태평양판하고 그 다음에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요 경계에서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일본 주변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당연히 수렴의 경계죠? 네. 자, 수렴의 경계 중에서도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그런 경계였습니다. 네. 대륙판에 해당되는 것이 유라시아판이었고 해양판에 해당하는 것이 태평양판이었죠. 자, 어쨌거나 수렴인 경계 부근에서 발생한 거니까 기업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자, 니은번 보기 보시면은 판 경계에서 먼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전혀 지진이 없어야 되는데 뉴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진이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니은번은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기 보시면 지진 해일 경보가 발령되면 책상 밑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된다. 자, 지진 해일의 특성을 보면 여러분들 요 말은 말도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파도의 높이, 즉 파고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요 건물 안에 있는 데가 책상 밑에 이렇게 딱 쪼그리고 있어요. 몸이 구겨져야 되는데 잘 구겨지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숨어있다. 그러다가는 요 파도 맞고 휙 죽기 십상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진 해일 대책이 어땠습니까? 네, 그랬죠. 자, 지진 해일을 막기 위한 대책은 딱 하나였습니다. 네, 그렇죠. 무조건 고지대로 빨리 대피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 책상 밑으로 신속히 숨는 거는 뭐였습니까? 네, 그렇죠. 요거는 일반적인 지진에서만 지진 대피 방법이었죠. 지진 해일하고 지진 대피 방법은 서로 달랐어요. 자, 어쨌거나 니은번도 틀린 보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물어봤던 개념들은 결국 이제 지진 해일이 어느 곳에서 자주 일어나는가, 바로 판의 경계 부근에서 자주 일어났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지진 해일의 개념 자체가 뭐 자세히 나오진 않았고, 그에 대한 대피 방법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요 정도만 여러분들 출제가 됐었던 걸로 보이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는 일반적인 문제로서 그렇게 풀기 어려웠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7번 문제 보시면은요, 그림 가와 나는 자연재해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쓰나미, 나는 산사태 이렇게 써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래요. 자, 여러분들 쓰나미는 아까도 우리 지진해 방금 전 문제에서도 살펴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산사태는 아까 사태의 발생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보면서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요. 바로 보기 보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기 보시죠. 자, 기업번 보시면은요, 가는 주로 해저 지진에 의해 발생한다. 자, 해저 지진이라고 하면은 아까 살펴봤듯이 바닷물 속에서 나타나는 지진이었죠. 그래서 바닷속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서 바닷물이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역단측이든 정단측이든 땅에 올라가니까 위에 있는 물이 휙 하고 올라가게 되면서 지진 해일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번 맞는 보기죠. 자, 니은번 보시면 사방댐이나 옹벽은 나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얘기를 했었을 텐데요. 어쨌거나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해선, 즉 요거 방법은 토양의 유실을 막는 방법하고 똑같았죠. 두 개가 서로 같은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숏크리트니, 그쵸? 옹벽이니, 사방댐이니, 배수시설이니, 뭐 이런 것들 등등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또는 철망 치는 것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였습니까? 두 가지 포인트죠. 하나는 물을 빼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물을 신속하게 빼냄으로 인해서 안식각이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숏크리트 같은 경우, 사방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그쵸?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사방댐 옹벽 같은 경우가 이런 직접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가는 나보다 피해 범위가 넓다. 자, 쓰나미는 일반적으로요,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닷가에서 엄청나게 멀리까지 쫙 들어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나 산사태는 여기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이렇게 일부 지역에만 한정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가 더 피해 범위가 넓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맞아서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살펴봤는데 여기선 이제 사태 단원에서 마지막으로 나왔던 사태의 피해 방지 방법에 대한 문항이 조금 등장을 했었네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은요, 그림은 성질이 다른 두 용암에 의한 화살의 분출 모습이다 하면서 두 가지 형태의 화살이 나타나고요. 이에 대해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여기 문제는 여러분들 지지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2단원 들어와서 맨 처음으로 배웠던 화산에 대한 개념들 있죠? 그 개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풀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보기 보면서 설명 필요한 거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보시죠. 자, 기억법 먼저 보시면은요, 화산체의 경사는 가나이다. 자, 일단 여기서 어떤 형태인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자, 용암은 얘는 강처럼 가본 보니까 줄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얘는 바로 분출형이죠. 그 다음에 나본 보니까 대놓고 이렇게 구름이 펑 나오네요. 그렇죠. 격렬하게 폭발하는 폭발력입니다. 자, 화산체의 경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분출형 같은 경우에는 분출하는 애는 현무암질 용암이죠. 그리고 폭발을 하는 애는 그렇습니다. 유문암질이었어요. 자, 두 개를 여러분들 비교를 할 때 경사가 어디가 큽니까? 여기가 크고 분출형, 즉 현무암질은 작았죠. 자, 그러니까 경사 비교해보면 폭발형이 훨씬 더 큽니다. 기억법 맞는 보기고요. 니은번 보시면 용암의 온도 비교했는데요. 온도는 현무암질이 SiO2, 즉 석영이 더 적었어요. 그래서 온도가 여기가 더 높다. 그래서 여기가 고온, 그 다음에 여기는 저온입니다. 네. 온도 비교했을 때 나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니은번 보기 틀리죠. 자, 기억 니은은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간단히 정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디귿번이죠. 자, 디귿번 보시면 나 화산을 폭발 직후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증가했을 것이다. 자, 나 화산 폭발해서 이렇게 구름이 잔뜩 생겼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땅이 있고요. 이렇게 화산이 여기서 터지면서 여기서 구름이 막 이렇게 나왔어요. 화산가스 또는 쇠설물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근데 햇빛을 어떻게 합니까? 자, 햇빛이 이렇게 있으면 초딩스럽네요, 교수님이. 자, 이렇게 올라 그러는데 이 빛을 여기가 다 막아요. 그쵸? 블로킹을 해버립니다. 블로킹 하면서 지표면에 도달을 얘네들이 해요,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 도달을 못하죠. 도달하는 게 바로 태양복사 에너지인데 이 약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소가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태양복사 에너지양 감소합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보기.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기억만 맞으니까. 자, 여기 문제에서는 뭐 앞에서 배웠던 1단원에서 배웠던 화산에 대한 개념이 좀 더 중요했고 디귿번 때문에 여기다 배치를 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 문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다는 자연재해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편집을 하다가 조금 오류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실 각각의 이름이 원래 주어졌었는데 제가 그림에 따로 쓰지를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써놓고 먼저 설명을 하는 건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래요. 자,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유형의 자연재해가 모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유형하면은 지질재해, 이제 화산으로 인한 거, 그 다음에 지진으로 인한 거, 그 다음에 사태로 인한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화산으로 인한 거랑 지진은 당연히 이제 지진 해일이 가장 유명하고, 화산은 화산 이류, 화산 쇠설류, 이런 거 여러분들 복습 다시 하셔야 되고요. 사태는 아까도 살펴봤었으니까. 자, 가나다 이름 먼저 쓰면서 보기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제 보도록 하시죠. 자, 가는 뭐냐면요. 가는 이제 사태고요. 네. 나는 이제 지진 해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는 이제 용암류입니다. 용암. 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제가
따로 표시를 안 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거나 기억 번복해 보시면은요, 집중호우는 가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자, 여러분들 사태 현상의 발생 원인이 몇 가지가 있었죠? 자, 사태 발생 원인에서 자연적 요인하고 인간적 요인이 있었는데, 각이라고 앉았네요. 자, 자, 자연적 요인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요인이 바로 호우, 즉 집중호우였죠.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더 하자면 화산도 있겠고 지진도 있겠고 뭐 태풍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인간활동으로 인한 거는 무분별한 경작, 그 다음에 방목하고 그 다음에 벌목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집중호우가 되죠. 자, 그래서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자, 니은번 보기 보겠습니다. 나의 경보가 발령되면 신속히 높은 지도를 대피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진해일에 대처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고지대로 최대한 빨리, 높은 건물 아니고 높은 언덕으로 최대한 빨리 대피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히 높은 지도로 대피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니은번 맞고요. 마지막 디귿번 보시면 화산활동은 가나다를 일으킬 수 있다. 자, 지진해일이, 자, 사태는 여러분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 화산이, 사태의 발생 원인 중에 하나가 됐었죠. 자, 근데 문제는 화산이 바로 지진해일을 일으킬 수 있는가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살펴봤듯이 화산이 일어나면 지진도 발생을 하죠. 근데 이 화산이 바닷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닷속에 있었다 그러면은 화산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하고 요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해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발생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발생을 아예 안 하지는 않고 피해도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발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보면은 용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화산이 터지면 네, 용암은 당연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에서의 설명은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 보기는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5번이 되겠죠. 자, 여기서 살펴보았듯이 각각의 현상에 대해서 현상의 발생 원인,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인데 여기서는 이제 주요 원인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문항이었네요. 그래서 각각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느냐. 근데 여기서 최고는 뭡니까? 네, 그렇죠. 화산이 터지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두 가지 단원의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같이 문제를 풀어 보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 범위가 되고 여기까지 네, 뭔 얘기를 하려고 했니? 네. 아무튼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범위가 됐고요. 여기까지 공부 여러분들 잘 하셔서, 물론 기말고사에도 나올 거지만, 6월 모의평가 특히나 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